이란이 미군 기지 공습으로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 미군은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부 반발에 직면한 법무장관 후보 지명을 잠정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산불 피해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이번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간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공화당을 8%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오늘 오전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습해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거짓 주장이라고 반발했는데 두 나라 공방은 중동 전역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앞서 요르단 내 미군 공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해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 3대를 완파하고 3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 팩트체크 게시물을 올려 미군 항공기는 단 한 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모두 요격되거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망이 뚫렸다는 이란 측 발표 역시 상선에 위협을 가하는 이란의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은 P-8 포세이돈 특수정찰기의 공중급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감시에 투입된 전략 자산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의 공방전은 페르시아만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항구에선 미국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 2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진 산발적인 공격에 그치고 있지만 미국이 전면전에 나설 경우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잠수함 생산에 1,350억 달러, 우리 돈 193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를 차단하고 이란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미국과 이란에 물러서지 않는 치킨 게임이 중동 전체를 거대한 전쟁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부 반발에 직면한 법무장관 후보 지명을 잠정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드 블랜치 후보의 반대 입장을 보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퇴임한 뒤 다시 지명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텍사스의 존 코닌 의원과 노스캐롤라이나의 톰 틸리스 의원의 반대로 블랜치 지명안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국세청 관련 합의 내용에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산불 피해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이번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못하면서 흙탕물과 각종 잔해가 급류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오레이 카운티에서는 골드마운틴 산불 피해 지역 인근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The rain stopped, but I still heard the noise. So I'm like, where is that coming from? For a while, we were almost kind of feeling guilty that we still have our house while everybody else has lost everything. So we're hoping that this is going to be okay. 이번 폭우로 최소 8건의 산사태와 암석 낙하 피해가 보고됐으며 당국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스타들의 무대 의상과 소장품이 자선 경매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매업체 크리스티엔은 2026 FIFA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의상과
소장품이 출품됐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공연 당시 착용했던 운동화는 26,400달러에 낙찰됐고 리오넬 메시의 유니폼도 6만 달러 이상에 판매됐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무대에서 착용했던 의상과 액세서리는 총 30만 달러가 넘게 낙찰됐습니다. 멤버 지민의 유니폼은 11만 달러에 팔렸고 비와 정국의 의상도 각각 4만 6천 달러 이상에 거래됐습니다. 경매 수익금은 어린이 교육과 축구 지원을 위한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기금에 전달됩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공화당을 8%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성인 1,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 유권자층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응답이 공화당 후보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투표 의지가 매우 강한 유권자층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20%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등록 유권자 과반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연방의원 대부분이 교체되는 것이 의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 국적 여행객이 전년보다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은 2024년 3,900만 건에서 지난해 2,910만 건으로 줄었고 미국 내 여행 지출도 23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반면 캐나다인의 아시아 여행은 16.7%, 유럽 여행은 13.6% 증가하는 등 미국 대신 자국이나 다른 해외 지역을 찾는 여행객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와 9.11 테러 직후를 제외하면 이번 감소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발언이 여행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LA에서 월드컵 경기와 관련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장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불법 드론 59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드론들은 소파이 스타디움과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인근에서 비행했으며 FBI는 자체 드론을 이용해 조종자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월드컵 기간 모두 700대의 불법 드론이 압수됐으며 LA에서 적발된 드론 가운데 폭발물이나 무기가 장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FBI는 폭발물 등을 실은 무기와 드론이 대형 행사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주변 드론 대응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쯤 삼가와 사우스 알렉산드리아 애비뉴에서 형제 사이인 남성 2명이 흰색 세단에서 내린 남성 3명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에 찔렸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30대 히스패닉계 남성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흰색 세단을 타고 달아난 히스패닉계 남성 용의자 3명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카탈리나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진 한인 여성 박조은 씨 유가족이 항공기 운항업체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의 부모는 LA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행훈련 및 항공기 임대업체인 프로테우스 에어서비스와 사고 조종사, 항공기 소유주 등을 상대로 사망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고는 2024년 10월 8일 카탈리나 아일랜드 공항에서 이륙 직후 발생했으며 박 씨를 포함한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박 씨는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에서 항공을 공부하던 비행 교관이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비행 관련 일정을 위해 경비행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운항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나스닥은 5거래일 만에 2만 5천 선을 회복했고 S&P 500과 다우 지수는 1%대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5%, 소재가 2%대 오르며 돋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견인한 건 AI 분야의 성과를 입증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핵심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의 가파른 성장세와 AI 서비스의 수익 창출을 증명하며 15% 이상 폭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도 클라우드 부문 호실적에 힘입어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을 둘러싼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2%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미국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1.5%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6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세를 기록해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내일은 엑슨모빌과 쉐브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윌셔길 선상의 사무실 건물을 유력 임시공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재건축 공사를 앞두고 임시청사 후보지를 검토하며 내년 1분기 중 이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영사 업무의 연속성과 민원인 접근성,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윌셔 블루버드 일대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최종 후보지를 검토 중입니다. 새 청사는 오는 203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영사관은 재건축 기간에도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과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년 이상 이어온 파트너십을 4년 더 연장하고 한인사회를 위한 통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의료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들을 포함한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8월 7일 한인회관에서 푸드뱅크를 열고 선착순 400명에게 쌀과 라면, 김치 등 한국 식료품들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행사는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전 9시 반부터 번호표를 배부하고 오전 10시부터 식료품을 제공합니다. 한인회는 캘프레시 지원 축소로 식품 지원 수요가 늘어난 만큼 medlife 재단의 지원을 받아 푸드뱅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에서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와 정전 이후 한반도 방위 임무 중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정전 이후 임무 중 목숨을 잃은 장병들도 한국 방위 참전용사로 함께 예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메릴랜드 한인사회 최대 축제인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는 9월 20일 하노버 아룬델밀스몰에서 K-웨이브 비욘드 스크린을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K-팝 걸그룹 어라이즈가 초청돼 공연을 펼치며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전통 공연, 라인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메릴랜드 한인회는 이번 축제가 한류와 한국 문화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한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공석이던 주한 미 대사로 어제 미셸 스틸 신임 대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계론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이 한국계 여성으로는 첫 번째 주한 미국 대사인데
통상과 안보 등 산적한 한미 현안 해소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첫 인사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의 비전을 한미가 함께 실현하자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for this alliance forward, stronger, safer, and more prosperous than ever before. 지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틸 대사는 재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하원의원 재임 시절 대중국 견제와 탈북자 인권 법안 발의에 앞장섰습니다. 대북, 대중 강경 노선을 외치는 보수 성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도 발맞춰 왔습니다. All the Korean companies here in the United States, they get equal treatment, and I think United States companies in South Korea has to get equal treatment.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반 동안 이어진 대사 공백은 메우게 됐지만 한미 사이 풀어야 할 현안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 측이 차별 문제를 제기한 쿠팡 사안과 대미 투자 등 통상 현안, 원자력 협력과 핵 잠수함 건조 등 속도를 내지 못하는 안보 과제도 산적한 상태입니다. 스틸 대사는 다음 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네, 어제 국회에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국민적 분노 속에 청문회를 열었지만 새로운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고 경기에서 왜 졌냐는 등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들이 나오면서 축구만큼 국회 수준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가장 먼저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 전 협회장은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 전 감독은 자신이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됐단 이른바 빵집 면접 논란에 대해선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습니까?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홍 감독은 일부 기자들의 손흥민 조롱 사건 이후 인터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선수단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의혹과 남아공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를 보복 차원에서 선발 제외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문회는 수준 이하였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쓰거나 전혀 없었어요. 여기 네네. 국회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위증하면 안 되십니다. 네네. 저때 선수가 얘기한 다른 선수 출전시켜야 된다. 그건 누굽니까?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청문회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으로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김석기 의원은 축구협회의 인사조치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인사한 내용을 보면 내 편 인사가 많습니다. 왜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십니까? 이번 청문회에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핵심 인물인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불출석한 데다 2년 전 국정감사 당시 다뤄진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번 청문회는 맹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숨진 사람이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더위 속 여진도 계속되고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제이원 기자입니다. 폭발로 무너진 철골 구조물과 각종 잔해가 뒤엉킨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 구조대원들이 수색 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정확한 실종자 규모와 이들의 생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온몰을 비롯해 일본에선 넓은 공간과 식료품을 갖춘 대형 쇼핑센터가 재난 때 대피 거점 역할을 해왔던 터라 일본 사회는 더욱 술렁이고 있습니다. 一時避難所になったり、物資の供給拠点になったり、いろいろな形で災害に適応していくっていうか、災害時の拠点になるっていうことも 100m 높이 굴뚝이 무너져 8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일본 제지 공장에서는 마지막 매몰자 1명이 구조됐지만 구조된 사람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계속되는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被災者の救命救助、まさに時間との勝負でございます。本日も警察消防自衛隊を中心に懸命の救命救助との活動を行ってまいります。 크고 작은 여진과 한낮 35도를 넘나드는 폭염도 구조와 복구 작업에 걸림돌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만여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피난소에 머무르고 있지만 전기나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무더위 속 열사병 위험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제휴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2004년 처음 맺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를 개선하고 구리, 리튬같이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티아고에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칠레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합니다. 두 정상은 칠레 의장들을 사열했고 대통령궁에는 애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카스트 대통령의 제안으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처음 유행한 손가락 하트를 그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선 지난 2004년 처음 체결된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FTA 개선이 주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처음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22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협정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여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Pues se trata del primer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un país de Asia y un país de América Latina. Como chilenos, nos sentimos orgullosos de ese privilegio.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구리와 리튬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칠레와 광물 자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비롯해 극지 연구, 해양 안전 협력 등 5건의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포스코와 현대차, 고려아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한 한국 칠레 기업인 행사에 참석해 양국 투자 협력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남미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로 향합니다. 산티아고에서 SBS 강청원입니다. AI 반도체 호황에 삼성전자는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도 AI 투자 확대를 재확인했는데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실적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89조 2천억 원, 전체 99%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반면 모바일, 가전 등 완제품 부문은 매출이 14% 증가했지만 8천억 원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반도체 원가 급등에 따른 이른바 칩플레이션 영향으로 사상 첫 적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급 부족은 내년에 더 심화되고 2028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로 글로벌 빅테크의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전체 생산 능력의 최대 70%까지 장기 계약으로 묶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5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고객들과는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AI 수요와 연관된 추가 5개 대형 고객들과도 협상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도 AI 투자 확대를 재확인하며 견고한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AI 투자 등에 쓰이는 자본 지출을 지난해보다 각각 69%, 83% 늘려 50조 원 안팎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확인됐습니다. 메타의 잉여 현금 흐름은 1년 전보다 90% 넘게 축소됐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대부분이 AI 투자에 투입된 겁니다. 앞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투자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이제 차입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결국 인식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부채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엔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빅테크의 AI 투자 자금 조달 부담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국회에선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다음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손영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국민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란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육선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그리고 전세 보전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번갈아 이어지며 오늘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현장 취업 실습, OPT 신청 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외국인 취업 문턱을 높이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학생은 물론 미국 기업들의 인재 확보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